안녕하세요. 동양증권 최민규입니다. 흥분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듯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긴 하였지만은 이후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들이 조금씩 이제 압축이 되면서 그에 대한 예상들이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제 세 가지 숫자, 헤어컷, 그리고 이제 EFS 증액안, 그리고 이제 유럽은행 각국 은행들의 자본 확충 등 이러한 그 세 가지 숫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 현실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반등했던 그러한 탄력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지만은 어떠한 실적 어닝 모멘텀이 현재는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이후에 이제 있을 이미 눈으로 확인된 그 유럽 증시의 시장에 대한 성장률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차갑게 하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SS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기존에 있던 출연자분께서 같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장 마감 이슈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주면서 의견을 듣는 참 코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지금 지점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본인만의 그런 뭐 메리트가 있다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뭐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일단 뭐 고객 자산 관리가 가장 주된 업무고요. 특히 이제 뭐 저만의 뭐 매매 비법을 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가장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 그 수급 측면을 파악을 할 때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빠른 타이밍을 먼저 잡고 그 매매에 임하는 것이 제 투자 원칙이고 제 투자 기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첫 시간부터 이렇게 본인의 매력을 발산해 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범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베스트 이슈부터 봐야 되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코스닥을 보면 약세고 코스피로 힘이 다 몰렸나 봅니다. 1920까지도 안착이 되는 모습인데, 안착이란 말 쓰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스타트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1920 이 정도가 정말 최고조일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시 재상승의 시작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수 때는 1900을 뚫고 한꺼번에 이렇게 뚫고 이제 올라선 192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로 마감을 한 거는 일단은 오늘 흐름만은 좀 긍정적으로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00포인트 돌파를 해서 이렇게 안착을 했다는 거는 일정 부분 괜찮은 흐름을 보고 있지만은 이후에 그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1900포인트가 그렇게 큰 심리적인 뭐 저항선이나 그렇게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순 하나의 이제 숫자라고 그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그리스 관련해서 EU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이 그리스 채권 50% 헤어컷, 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EFSF 가용 자금 한도를 현재는 약 한 4,400억 유로 정도에서 약 한 2,000억 유로를 쓰고 남아있는 2,000억 유로에다가 남아있는 2,000억 유로를 1조 유로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 즉 자금 한도 금액을 1조 유로까지 확대를 한다. 이러한 이제 결론들이 예상이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 플로우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리고 이제 1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지만은 이제 긍정적이다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향후에 이제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유로의 저성장 문제가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저성장 문제와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왔지만은 실적 모멘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역시 안정적인 실적만 내고 있고 IT는 현재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고요. 이렇다는 점들은 향후에 지금은 1900포인트를 딛고 다시 강한 재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1900포인트가 돌파가 됐다는 점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박스권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00포인트를 넘고 돌파를 하였지만은 아직은 흥분할 시점이 아닌 듯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수급이라든가 펀더멘털의 개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이제 외부적인 요인, 외부의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그러한 요인만으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저점으로 재상승보다는 다시 한번의 박스권 전략을 조금 더 유효해 두셨으면 합니다. 민중화 차장님, 2차 EU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네. 진행이 됐는데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 오늘 하루 너무 바빴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 너무 많은 소식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네. 뭐 저도 좀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아시다시피 일단 뭐 그리스 채권 50% 헤어컷 합의에 근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EFSF 1억 4천억 달러로 증액하는데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투자자 헤어컷도 50%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 들리면서 뭐 장이 오전에 약간 부진했지만은 다시 한번 뭐 상승폭을 상당히 부분 높이면서 일단 좋게 지금 장이 끝났는데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유럽에서 나올 만한 재료들은 충분히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흥분해서 뭐 추격 매수라든지 아니면 과감한 뭐 공격적인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 상승 부담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1700포인트대에서 지금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그런 소식들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900포인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수에 이미 많은 부분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FSF 증액안이 애초에는 한 4천억 원 정도였었죠. 네, 4천억 맞습니다. 이제 유로로 이제 절약해졌는데 너무 적었었잖아요. 네. 이 증액안이 그래도 1조 이상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호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헤어컷이 50% 수준으로 합의됐다라는 소식. 이런 호재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훈풍을 불어옵니다만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같다라는 네. 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황 판단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적 나온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업종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S-오일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양호한 모습입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정유와 화학주들은 3분기에 다른 업종 대비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유화학주는 특히 화학주는 아주 선두적인 업종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뭐 화학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 네. 보여줬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요거에 그렇죠. 좀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중국 관련주들이 좀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오늘로써 그러니까 어제였죠. 원자바오 총리가 어느 정도 긴축기조 완화 발언을 어느 정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가장 탑 업종을 일단은 뭐 화학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화학주뿐만이 아니라 일단 정유주 또한 최근에 원자재 원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뭐 WTI 90 좀 하락은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90달러 이상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중에서 뭐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뭐 S-오일 같은 게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3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전분기 대비 53% 정도 증가해서 일단 3,6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지만 일단은 뭐 요런 그 3,6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예상치에 부합한 숫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영업의 이익은 일단 뭐 환차손으로 인해서 좀 상당 부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뭐 크게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일회성 요인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최근에 좀 제 고객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뭐 그럼 왜 그 정유 부분이 이익이 적냐 뭐 이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일단 뭐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S-오일 안에 일단 넘버2 CDU라는 그런 설비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일단 1개월간 정기 보수하는데 약 한 3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유가가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90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그동안 유가 하락에 따른 뭐 그동안의 재고 손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일단 300억 정도가 재고 손실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내수 가격 인상 뭐 정부에서도 많이 좀 인상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내수 가격 인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약 100억 정도의 그런 좀 손실을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덴세이트 스플리터라는 그런 마진이 있는데 이게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요거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일단 정유 부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3분기 이번 실적에서 정유 부분의 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예상치는 부합은 했지만은 뭐 시장 참여에 대해 기대했던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안 나온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고 계셨던 분의 이야기였었나 봐요. 오늘 장중에 화학주 난리브루스 몽땅 상한가나 가버려라 날 정도로 오늘 강세였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는 대박 나래님께서 S-오일 팔고 나니 더 오르네 바보 이런 자책하지 마세요. SS 보면서 더 좋은 종목 매수하면 되니까요. 최민규 과장님, 정유화학 4분기에 더 낙관적인 흐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요. 이제 미국도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그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서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정 부분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공급되어 있던 유동성과 같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도 그 원자재 시장에서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회계상이지만은 이제 그 재고자산 손익이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조금은 물론 이제 좋지만은 그에 반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는 게, 손익이 이제 환차손 영향을 좀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어느 정도 실적이 그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어느 정도 실적이 성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그 실적이 증가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속도가 더 느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하므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화학은 주가도 견조했고 또 3분기에 실적도 다른 업종 대비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네네. 그것이 피크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뭐 화학주들은 지금 뭐 그 화학 제품 마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정 부분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지금이 피크는 아니고 추가 상승률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미 과장님의 정말 탑픽 업종 궁금한데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IT 업종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LG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기부터 보면 뭐 매출은 뭐 양호했습니다만 워낙에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고요. 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근데 IT는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 물론 이제 LG전자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약 한 영업이익 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나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 약 한 2천억 정도를 적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약 한 2,770억 정도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그 적자폭이 커졌다.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잘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환율 부분, 이제 환차손 때문에 영업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D램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환율 수준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 하락률을 이제 작년까지만 이렇게 작년에 이제 현재의 D램 가격 하락률을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적자 수준은 약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와야 정상이지만은 2,7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왔다는 거는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그만큼 한 단계가 레벨업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D램과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 두 종목의 가격 하락을 약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4분기 영업 손실을 1,000억 아래 약 한 700억 전에서 800억 정도로 굉장히 이번 분기에 대해서 줄어들게 되므로 이번 분기 3분기가 실적이 아마 바닥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IT의 탑픽 종목을 저는 골라보고 싶은데요. LG전자도 뭐 안 좋았고 실적이 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삼성전자도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보고 IT 쪽은 어느 쪽을 좀 더 유망하게 4분기 이상을 볼까요?
IT 현재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무송통신 사업부의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택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 3분기 실적 저점이 그 하이닉스의 실적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이닉스를 하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 아니시면은 이제 예전 방송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러한 완성품 업체들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그러한 IT 부품주들, 예를 들면은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인탑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갤럭시 탭의 그 터치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예. 자동차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굵직굵직한 업종 종목들을 보게 되는데요. 남유럽 채무 위기와 이 유럽발 악재로 3분기 실적이 대다수 업종이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한국 기업들 역시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꿋꿋하게 살아남은 업종이 있었으니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 보시죠. 전 분기 대비해서 모두 플러스권을 매출과 영업이익 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사항은 4분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동률과 판매량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자동차를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꼽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일단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일단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아차는 실적 발표 안 나왔지만은 실적이 너무 좋아도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3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전에 2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 4분기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우려감, 또 4분기에도 이 3분기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전 중에도 아시는 분들 기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면은 일단 통화가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 이유는 일단은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일단 매도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신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를 좀 탑픽 업종으로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았던 게 더 좋아서 주가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아니라 좀 미진했지만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상당 부분 좋았기 때문에 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는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워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본은행 BOJ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네네, 일본에게는 문제지만 혹시나 국내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엔화 강세에 따른 당연히 수혜주는 있죠. 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엔화 강세가 됐다라는 거는, 안전자산, 특히 이제 미국 국채, 미국 달러로 이제 대표되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조금 옮겨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헤어컷 비율, 그리스 국채 헤어컷 비율을 50%로 한다라고 하면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될 그런 위기도 현재는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아직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엔고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발 리스크가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이제 해소화 단계에 있다라는 점은 엔고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이제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현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맞춰서 일본 정부도 양적 완화 정책 내놓고 있고요. 또한 이제 환시장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조치를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고는 이제 지속적으로는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꼭지는 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엔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수혜주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관련주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완성차 업체보다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그 엔고가 돼서 이제 그 국내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을 때 네. 이러한 일본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이런 수혜주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엔고 시기에 그 관광객 수요 증가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제 GKL,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죠. GKL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한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YG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계, 그 절삭 기계에 들어가는 절삭 공구, 그 예를 들면 칼날 같은 그러한 걸 이제 소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러한 칼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소모 시간이, 즉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7시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동차 전방 산업, 자동차라든가 기계 그런 이런 업황이 충분히 호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품을 생산하는 YGN 역시 충분히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엔고의 반대급부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올라가는 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수혜주를 좀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워스트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망 쪽으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감이 일단 해소되면서 드디어 코스피가 1900선에 안착했습니다.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900선을 돌파했는데 과연 내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SS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금원섭 대리는 지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900에서 192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 국채 상각 비율이 50%로 확정됐는데 이제 결정된 만큼 디폴트 위기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종목별 순환매 움직임이 계속된다고 봤는데요. 오늘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금원섭 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 업종으로 철강주와 석유화학주를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정재훈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930에서 194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량주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할 시기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중소형주보다는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시장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재훈 대리는 관심 업종으로 건설주를, 버릴 업종으로 내수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 이제 1900선에 안착한 만큼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이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좀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승은 1900에서 또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1900선 밑에 있는 지수 자체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위기가 반영된 지수였기 때문에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장보다는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좀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1900선을 돌파하는 만큼 이제부터는 1900선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수를 1900선 위로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900선이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건설주를 탑픽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를 특별히 추천한 이유는 들어볼까요? 예, 사실 건설주를 평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내 시장에 대한 부동산 경기보다는 해외 수주의 모멘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어디서 나오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카타피의 그런 사망 소식을 통해서 정정 불안이 안정이 된 상황이고, 또한 이번 그 유럽 금융위기를 중동 국가들은 어느 정도 피해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건설주가 과매도권으로 나왔었지만 최근 유가가 다시 $90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동 국가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놓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통해서 다시 건설 해외 수주가 이어질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탑픽 종목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 같이 해외 수주 모멘텀이 많은 종목들 위주가 될 것이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10만 원 밑에서는 꾸준히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출연자분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점검하며 업종 전망을 지금 계속 드렸는데요. 두 분의 탑픽 업종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듣고 그 이유 듣고 그리고 내일장 전망과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탑픽 업종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이제 그 IT 관련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IT 업종 자체가 좀 급락을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제 그 모바일,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부품주들, 이러한 부품주들은 굉장히 좀 눈을 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그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급락을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 관련주들, 중국에서 이제 내수 소비를 진짜 그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역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는 좀 중국 관련주도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우리가 그러면 Y솔과 자화전자를 이미 좀 추천을 해준 추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오늘 급락해서 걱정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자라고 했고 플러스 중국 수혜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대응 전략 들을까요? 일단은 그 내일 시장은 오늘 좀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결과물들이 발표가 될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비롯해 이제 추후에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을 위해서 상승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현재는 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흥분할 시기는 현재 절대 아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나아지기는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 이제 시장의 화두인 중국 홍콩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추천 종목, 그 탑픽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현재 선조정, 오늘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IT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보셨을 때에는 큰 대형주들보다는 업종별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그 중소형주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종호 사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중국 그런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그 중에서는 정유화학주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뽑을 수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메리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11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부터 지금 배당 관련된 펀드들이 일단 S-오일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화학주로도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배당주 쪽으로도 충분히 정유화학주들은 충분히 고배당 업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권에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중국을 좀 보자는 이유는 일단 중국이 최근에 그 긴축 완화를 어느 정도 좀 긴축 완화하는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안으로도 지준율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기조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국 관련된 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2분기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국 지금까지 중국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 가담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긴축 완화 정책에 분명히 정유화학주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다. 거기다가 배당의 매력 플러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오늘부터 SS에서 함께 새로 하는 유진투자증권 사무실 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여의도까지. 고맙습니다.